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 수강하는 학생들, 자 이번 시간은 3주차 제 3교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권 관련되는 여러가지 정권업 관련되는 기관 중에서 이번 시간부터는 신탁회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투자자문사에 관한 이야기,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야기, 그리고 집합투자평가회사 이야기, 채권평가회사 이야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그리고 정권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등에 관한 공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통치하는데, 신탁업이라는 건 뭐냐면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고 수탁자는 이를 운용을 해서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나누면 금전신탁이 있고 동산신탁, 그리고 부동산신탁,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수탁자가 금전으로 수입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 형태로 되돌려주는 형태가 되고, 동산신탁은 신탁회사가 선박이나 항공기, 차량, 중기 등의 수송용 설비나 기계용 설비 등을 수탁받은 후 사용자에게 임대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은 뭐냐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탁을 받아서 운용하고 신탁 종료 시 그 현상대로 교부하는 신탁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을 인가 단위로 구별하면은 종합 신탁이 있고 금전 신탁이 있고 부동산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탁에서의 등록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탁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어야 하고 정권 운용 전문 인력 및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을 각각 5명 내지 5명과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금전 신탁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 130억 이상이어야 되고 정권 운용 전문 인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 상품만을 취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을 가진 3명 이상,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 2인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탁회사에 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으로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은 2교시 때 교수님이 간단히 설명을 했죠. 우리 자본시장법상에서는 투자자문회사라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투자자문회사가 하는 업무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자문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는 전문회사를 말하고,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서 생겨나는 금융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투자 자문업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자문 계약을 투자 자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본인이 계좌가 있으면은 계좌에 대한 운용,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저, 조언만 구하는 그런 업무, 조언만 해주는 업무를 투자 자문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일임업은 뭐냐면 그것도 투자 일임 계약을 해서 하는데 모든 운용과
결정을 투자 자문사가 하는 겁니다.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운용을 하는 그거를 우리가 투자 일임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은 그 기본적으로 투자 자문업을 하면은 조언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자본금이 좀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투자 자문업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 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일임업은 15억의 자본금이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7억 5천만 원만 있으면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유사 투자 자문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자가 아님에도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판단에 관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 자문을 수행하는 자.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금전상의 손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은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과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투자자문회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잘 점검을 하고 투자자문에 관한 어드바이저를 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자산운용사에서 판매와 자산 보관을 제외한 모든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정권투자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뮤추얼 펀드의 자산가치 산정 업무 등을 분리하도록 규정을 해서 뮤추얼 펀드의 출범을 계기로 펀드의 투명성과 자산 운용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펀드의 자산가치 평가 및 회계 업무, 신탁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사무 수탁회사가 설립이 돼서 운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간투법이 시행된 2004년부터 일반 사무수탁회사 대신에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명칭이 대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의 순자산가치 NAV Net Average Value라는 게 순자산가치 NAV 산정과 같이 투명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사업물을 수행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자산운용회사나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등의 관련 회사와 독립적인 전산 설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펀드와 관련된 일반 사무 관리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 관리회사의 주된 업무는 펀드 설립 시에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되고 설립인가 및 등기를 해야 되고 창립 총회, 이사회 개최 등 법인 설립에 관련되는 사업 업무를 대행을 하고 운영 중에는 자산가치 평가 및 회계 업무, 임시주주총회 수립 등의 업무 등을 수행을 합니다. 펀드의 운영기간이 마감되는 시점에는 펀드 운영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을 담당하여 실질 주주에게 돌아갈 자산을 계산해서 분배하고 청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업무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등록 요건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회사의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5억 원 이상의 납입자금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적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채권에는 채권만 평가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
기구, 펀드에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겁니다. 자, 채권을 평가한다.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82,000원 같으면 그게 바로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채권은 사고 파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채권이 수익이 10%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 또는 8%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채권 평가는 전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 평가 회사의 등록 요건을 보면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의 출자액이 10% 이하여야 하고 일정한 이해상충 방지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저 자기자본은 30억 원이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평가회사는 평가 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채권 등의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 수익률 계산 방법, 자료 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가격평가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증권 감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융정책이나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이게 설립 목적을 보면은 금융시장 내에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폐지되고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서 금융위원회로 새로 출범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의 금융선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면은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수립과 검토,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업무,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 그리고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업무도 합니다. 자, 그럼 주요 업무를 한번 보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 구제를 하고,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건정성 감독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 예산, 결산,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업무 수행, 정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지도 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라는 겁니다. Security and Futures Commission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감시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선물위의 주요한 권한과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법령에서 정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또 뭐 하는 것이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랍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목적하에 종전의 은행감독원, 정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을 통합해서 1999년 1월 2일 설립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현재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두고 있는데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는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금융기관들의 설립 및 금융상품 등의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리스크 감독, 경영 건전성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그리고 재무상태,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분석 평가하는 한편 관계 법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셋째로는 유가증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시제도 운영 및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외부 감사제도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회계 감리 실시를 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처리, 분쟁 조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실시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을 보면은 금융지주회사, 은행부분, 중소서민, 금융부분, 보험, 금융투자, 기타 부분 해가지고 3,000개가 넘는 그 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예탁결제원하고 정권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번 주 수업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정권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가면 한국정권금융이라고 있는데 정권금융은 뭐냐면은 정권의 인수, 취득, 매매, 보유 등에 필요한 자금이나 정권을 정권회사나 일반 투자가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정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권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회사가 정권금융회사인데 우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정권금융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권 인수금융 업무와 정권 유통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 담보 금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권 인수금융은 뭐냐면은 발행시장에서 신주를 인수하려는 인수인, 보통 발행을 주선한 정권회사나 일반 투자가에게 정권의 인수나 매수에 소요된 자금을 지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죠. 그러면 정권 유통금융은 유통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시 정권 투자가가 정권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결제 자금을 융자, 자금 차입하거나 정권 매도에 필요한 결제 정권을 대주, 빌려주는 것, 정권 차입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권 담보금융은 뭐냐면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한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그 보유 정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는 여러 그 신탁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투자 자문사 1인 업무, 투자 자문 업무도 해봤고,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공부도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평가에서도 살펴보았고, 채권평가회사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차이는 뭐냐면,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보면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정책을 집행하고 집행이 잘 됐는지를 그런 거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보다는 조금 상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상위라고 명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다른 겁니다. 어떤 규정에 관한 것을 만드는 기관이
금융위원회라면은 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는 직원이 되게 많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렇게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우리나라 증권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에 관한 공부도 한번 해봤고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6가지 내용이 어떤 것도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까지만 하면 조금 지루하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할 것이냐면은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 5장입니다. 5장에 가면은 정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발행시장, 유통시장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매매 결제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돼 가는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관한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미리 교재 다음 시간에는 5장을 한번 쭉 제목만 한번 훑어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과 6장도 진도를 나갑니다. 그냥 주가지수하고 주식시장 관련되는 지표도 공부하고 채권시장 관련된 지표도 공부하고 정권 시세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익사이팅하면서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요번 주까지 강의는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도 이런 원칙적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걸 다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번 주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일주일 동안 쉬고 넥스트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그 토픽을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번 주 강의를 마쳐야 됩니다. See you next week. Okay?